너무 가치 투자 쪽만 공부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 내공의 월가 전업 투자자가 반드시 성공하려는 개미들에게 전하는 절절한 조언, 주식 투자의 지혜. 안녕하세요.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와. 왜 그 책들이 보면은 간혹 절판이 됐는데 막 가격이 오르는 책들 있잖아요. 중고 막 10만 원. 네. 오늘 그런 책을 제가 갖고 온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이 어떤 중국의 진정한 고수가 썼는데 점점 더 많이 팔리면서 한국에까지 번역이 됐어요. 근데 어느덧 절판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책을 찾기 위해서 막 아우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쁘게 재단장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의 감수자인 홍진채 대표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어요. 네, 저희 주식하는 마음 이후에 지금 오랜만에 뵙는데 얼굴이 아주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뭐 적당히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듣기로는 지금 운영하는 자산 운용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라는 풍문이 들리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여기저기 듣는 소스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알려줘요. 네, 방송에서 수익률 얘기하면 광고 규제에 걸려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좀 지나치게 좋았던 감이 있고요. 이제는 그게 반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또 열심히 해야죠. 내가 왜 안 넣었을까?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나세요. 네, 뭔가 얼굴이 지난번과 좀 느낌이 사뭇다는 느낌. 안색이 훨씬 좋아요.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수익률 안 좋을 때도 좀 안색이 평온하고 막 운동하셨대요 요즘. 멋집니다. 요즘은 장이 어때요? 어떤 흐름인가요? 시장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상반기도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리고 11월, 12월도 이제 꺾이나 했는데 더 좋아 버렸잖아요. 그리고 1월까지도 이제는 진짜 꺾이나 했는데 더 좋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의 내용이랑도 약간 이어질 수 있고 또 작년 10월에 나온 주식하는 마음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하는데 사람이 잘 될 때마다 어쨌거나 자기의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수익률이 한 40-50%가 낮다. 그러면은 이 원칙이 잘 먹히는 원칙이구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올 상반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장이 오르긴 했는데 그런 원칙들이 좀 통하지 않는 그런 장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 장이 다 같이 오른 다음에 장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올랐던 주식과 지금 오르는 주식들이 좀 전혀 다른 형태의 주식들이 많이 오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색깔이 바뀌는 빈도가 또 되게 짧아요. 뭐 작년에는 언택트 한번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뭐 컨택트 한번 쭉 갔다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화학, 철강, 의류, 제지, 뭐 조선, 해운 막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과거에 통했던 원칙이 지금은 통하지 않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이 좀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군요. 네. 진정한 고수는 사소한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주식하는 마음과 주식 투자의 지혜를 모아 마음과 지혜를 모아 좋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그 수혜로 코로나 갑자기 정말 V 상승의 수혜로 운이 좋았던 거라는 거를 절실히 느끼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 책을 만나서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가시죠. 빨리 숙제 고유익수. 저희 숙제부터 빨리 하고 넘어가죠. 어떤 주식이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 4층까지 내려가서 당황한 적 있는 분. 여기면 꼭지다 싶어 팔았는데 다음날 천정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간 주가 보고 한숨 쉬었던 분. 주식을 사고 팔 때 오로지 내 촉으로만 사고 팔아서 돈을 벌긴 벌었는데 어떻게 벌었는지 모르고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 분. 손절매를 제때 못해서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분. 지금까지 언급한 케이스에 하나라도 속한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면 좋겠다. 전체 내용을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4장까지만이라도 꼭 읽어보도록 하자. 30년 경력의 월가 전업 투자자가 전하는 노하우를 온전히 흡수할 수는 없을지라도
매수 매도를 해야 하는 적절한 타이밍과 손절매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차트 너머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배우면서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라는 격언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모처럼 각 잡고 읽은 책이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강추한다. 네. 라고 써봤습니다. 네.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저도. 네. 저도 빠숑님이 이 책이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된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읽고 보니까 투자는 종합 예술이구나. 음. 차트만 본다고 해서 되지 않고 정말 펀더멘털만 본다고 해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심리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은 걸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아유 정말 모르겠다 그냥 맡기거나 ETF를 사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되게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거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또 언제 도망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뭔가 친절한 고수 혹은 아빠가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보들을 위해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라는 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분이 월가의 영웅에 비견될 만한 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책 중에 하나구나. 그리고 저는 정말 차트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너무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타이밍도 조금 볼 줄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운 책이었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 홍진채 대표님이 이 책을 언급해주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않을 책이었잖아요. 다시 못 볼 책이죠. 예, 살려내신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출판사에서는 응분의 보답을 하시길 좀 기다리면서 네네 이게 추천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제일 길게 쓴 게 윤지호 센터장님 네. 네, 네. 출연하셨잖아요. 맞아요. EBS 때 예. 윤지호 센터장님을 아시는 최근에 뭐 심과 함께 3프로 TV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책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이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90년대 후반부터 책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면모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대가가 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여기 박선진 대표님도 나오셨고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셨는데 기술적 분석이 정답이냐, 기본적 분석이 정답이냐. 저희 초보의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양쪽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수의 대열에 오르신 분들 보면은 양쪽을 다 깊이 알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네. 그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 양쪽을 다 알아야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저는 홍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가치 분석, 뭐 기본적 분석 이런 쪽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추천하신 것들 그리고 이 책을 또 발굴해내신 것들 또 다른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들어봤더니 역시 모든 분야에 네. 정통하신 분이셨더라고요. 종합 예술인이셨어요. 네. 그래서 제 말은 빨리 마치고 홍진 대표님의 이 책에 대한 좀 브리핑을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시면 가시방석이라 이만 물러가봐도 될까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네, 어떤 것에도 대가가 네. 아닙니다. 진짜 얼굴이 빨개지네요. 이 책을 2010년에 처음 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아까 추천사에서 언급을 해주신 이 책은 월가의 영웅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써주신 그분께서 저랑 기업 탐방을 가다가 이런 책도 좀 읽어봐라라고 하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전 직장 한국의 가치투자의 명가라는 곳에 재직을 하고 있었고 너무 가치투자 쪽만 공부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봐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좀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책은 그때 읽고 이제 실제 투자에도 적용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 책 자체는 이제는 다시 읽어보진 않았죠. 그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책을 종종 추천을 했어요. 뭐 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그런 질문들을 되게 자주 받으니까 네. 그럼 이런 책 읽어보시면 된다 했는데 그때 이미 절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었고 저는 너무 안타까웠고
했는데 중고가는 계속 오르고 그리고 그 작년 10월에 나온 어떤 주식하는 마음이라는 어떤 주식 그 투자책에서 또 그 책에 책 추천을 되게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저자분이. 근데 거기에 또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또 추천을 하고 그 책이 어느 정도 좀 팔리면서 이 중고가가 또 되게 많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김기호 대표님께서 또 이 사정을 아시고 자 그 저자를 뉴욕까지 발굴을 하셔가지고 네, 뉴욕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맞아요. 네. 그래서 컨택을 어렵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됐습니다. 와. 출판사도 대단하시다. 그러면 2011년에 다시 읽는 이제 그 독서 모임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하셨었겠지만 지금에 보는 이 책은 또 어떤가요? 그때 감동받았던 느낌. 아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그동안 많이 잘하신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 책을 차트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투자 대가들의 되게 중요한 그 어떤 마음가짐, 아이디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메시지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쓴 책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이 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 제 기억과 달리 그런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되게 색다르고 좋았는데 이 책을 가지고 또 주변에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독서 모임도 해야지 하는데 약간 움찔하는 거예요. 이게 좀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리뷰들을 보니까 좀 톤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책의 여러 가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신 분들도 계시고 딱 그 차트 내용에 집중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람마다 본인이 무엇을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되게 다른 그런 또 신기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더 올라가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뭐 언제든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누구를 위한 책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저자분은 아마 그 주식 입문자분들 혹은 어느 정도 좀 상처받은 분들에게 좀 내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뤄줄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어찌 보면 좀 뻔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기본적인 투자서들, 입문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에도 대체로 남아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주식 투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 되게 좋고 잘 요약이 돼 있으니까 뭐 일단 좋아요. 좋은 책인데 다른 책과 그렇게 차별화되는 점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차트와 기본적 분석을 융합한 내용은 다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신 분은 초반에 설렁설렁 뭐 뻔한 얘기 하네 하고 읽다가 차트 부분이 나올 때 이게 뭐지?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입문할 때 읽기에도 좋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에 읽기에도 좋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 들었냐면 육아책도 한 번씩 읽어줘야 돼요. 아는 내용도.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반성하면서 한 번 더 아이를 되게 성숙한 인격체로 대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뭐랄까 뻔한 말 같은데 이제 그 상세한 예시라거나 이런 걸 듣다 보면 맞아 이러면서 가슴에 이렇게 와닿으면서 네, 잘해야지 하고 한 달 가고 뭐 3일 가고 이러거든요. 주식책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월가의 영웅을 한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그 책을 안 읽다가 2018년 그때 독서 모임을 하면서 이제 그 모임 멤버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했고 저도 그럼 오랜만에 안 읽고 제가 참석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다시 읽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시큰둥하게 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도 기관 투자자고 경험이 많이 쌓였는데 하고 시작을 했다가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책 앞에 무릎 꿇고 진짜 막 큰절하고 그랬어요. 진짜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걸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같은 내용이라도 계속 다시 읽어줘야 되는 맞아요. 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고전은 힘이 달라요. 네. 네.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딱 남는 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손절매. 맞아요. 제가 그걸 못해서 완전 폭망한 주식이 몇 번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정말 이걸 내가 못해서 그렇게 손해를 많이 키웠구나. 그런 걸 진짜 깊게 느꼈거든요. 네. 그런 게 정말 확 와닿는 그런 맞아요. 게 누구나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를 읽다 보면 그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스러운 마음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책입니다. 네. 진짜 손절매를 엄청 부르짖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표님의 손절매 기준이 있나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책이 약간 여러 되게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 좀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런 건지 좀 너무 단편적으로 제시를 한 메시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매를 잘해라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그러면 근데 이게 뭐 차트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손절매 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로사님이 묘사하신 대로 뭐 책에서 요 타이밍에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또 올라가 버렸네. 이게 뭐야?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정말 고지고대로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을 이해한 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차트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매수 포인트 잡고 여기서 매도 포인트 잡고 이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손절매를 잘 못해서 내가 이렇게 손실이 났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되게 결과론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책의 저자도 계속 어떤 확률론적인 사고를 계속 언급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올라갈 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아이디어는 어떠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틀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주식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질 것 같을 때 그때 손절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할 상황에 손절을 안 한 게 문제다라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손절을 할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손절을 확실히 해야 돼. 손절을 확실히 해야 돼. 이런 원칙도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만 하다 보면 정말 그냥 만약에 마이너스 10%에서 나는 확실히 손절을 치겠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것만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 주신 게 그래서 뭐 저의 손절 기준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손절이냐 익절이냐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느냐 잃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 가격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매수 단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시장은 내 매수 단가에 신경을 쓰나요? 안 쓰는 쪽이죠. 네. 점점 아리송한. 자 지금 뭐 삼성전자 주식을 살려고 한다라고 합시다. 네. 하는데 뭐 옆자리에 앉아 있는 홍진채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근데 제가 얼마에 샀는지 신경 쓰이세요? 몇 층에 사람들 얼마나 있는지 신경 쓰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의도한 대답이 아닌가? 하긴 네. 되게 고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각 층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할까라는 걸 잘 파악을 해라라는 게 이 책의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서 요즘 이제 삼성에 올해 저 위에서 이렇게 막 살려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좀 이따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뭐 10층에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가가 10층을 향해 다가갈수록 이제 뛰어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10층으로 다가갈수록 매물 압박은 거세질 거고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8만 전자에 우리가 샀다면은 한 9만 8천 원쯤엔 내가 뛰어내려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9만 7천 원에 뛰어내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각 층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할까 이런 걸 추론해 보는 게 되게 좋은 과정이다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이긴 한데 일단 그건 이제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전반적으로 네. 대다수가 나의 매수 단가,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 각 층에서 8만 원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9만 원대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만 원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정 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쓸까요?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일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나의 매수 단가가 앞으로 시장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예. 자, 근데 손절이냐 익절이냐라는 거는 내 의사 결정에 나의 매수 단가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두 개는 모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추측하고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요소, 나의 매수 단가라는 그 요소가 아주 큰 요소로 반영이 된다라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뭔가 마술 같은데. 왜 그 사기 당할 때 그런 느낌 네.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들으면 뭔가 이럴 때 설득된다. 이게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잖아요. 예, 설득이 근데, 돼. 이걸 내가 설명하라고 못하는 거예요. 못해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요, 이 부분을 한 2번, 3번 반복해 들으시면 아시죠. 네, 좀 어디 그 차트로 막 그림 다이어그램으로 막 이렇게 해주시면 목사님이 그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순인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절을 잘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주가가 빠졌는데 주가가 빠졌고 올랐고를 떠나서 뭔가가 잘못됐을 때 내가 이 주식은 이렇게 갈 거야 뭐 이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야 등등등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상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회사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새로이 벌어졌다거나 매크로에게 어떤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돈이 필요하다거나 등등등 그 주식을 팔아야 될 여러 상황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내가 이 금액만큼 현금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는데 8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원금 1,000만 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0만 원 현금이 있을 때 이 주식 사겠냐, 800만 원어치 사겠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안 사지 라는 답변이 나왔을 때 그때가 팔아야 될 때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팔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안 파는 거. 요게 문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 손절매를 그렇게 강조를 한 게 내가 이득 보고 있건 손해 보고 있건 그냥 상관없이 어쨌거나 팔아야 될 상황이 됐으면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한다.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손해 보고 있으면 원금 회복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원금 회복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못 팔고 있잖아요. 그걸 조심하라는 뜻인 거죠. 네. 네. 참 그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만 핥았네.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느낌이 네. 확 드네요. 전 차트 보고 빠져야 할 타이밍 이러면서 일단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말씀하실 때 이제 주식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셨던 아이디어에 대한 거 나는 이 아이디어로 이걸 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시점 확실히 내 아이디어가 틀렸어. 인정이다 정말 인정 이럴 때는 판다. 그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사실 매일 정말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내린다고 팔아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 기준을 조금 더 자기만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잡아야 할 것 같아요.